해 뜨는 밤 책 읽어주는 남자 리더 준원입니다. 어린 왕자 8화.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철도원에게 인사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여기서 뭘 하세요? 여행객들을 기차에 태우고 있단다. 여행객을 태운 기차를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보내기도 하지. 그때 환하게 불을 밝힌 급행열차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달려와 관제실을 뒤흔들었다.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여행객들은 몹시 바쁜가 봐요. 뭘 찾아가는 거예요? 철도원이 대답했다. 그건 기관사도 모를 거다.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급행열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벌써 돌아오는 거예요? 같은 손님이 아니야. 두 대의 기차가 엇갈려 가는 거지.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들은 사는 곳이 만족스럽지 않나 봐요. 자신이 사는 곳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단다. 그때 세 번째 기차가 요란하게 지나갔다. 저 기차 손님들은 처음 지나간 손님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쫓아가는 게 아니란다. 기차 안에서 자거나 하품을 하고 있겠지. 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바짝 붙이고 창밖을 내다볼 뿐이지. 아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말이에요. 아이들은 봉제 인형 하나를 찾느라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인형은 아이들에게 아주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인형을 빼앗으면 우는 거예요. 철도원이 말했다. 아이들은 좋겠구나.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상인에게 인사를 건네자 상인이 대답했다. 안녕. 상인은 갈증을 없애는 알약을 팔았다. 알약은 일주일에 하나씩 먹으면 갈증을 느끼지 않게 하는 약이었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런 약을 왜 팔아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단다. 전문가가 계산해서 말해줬는데 일주일에 53분이나 절약된다는구나. 절약한 53분 동안 뭘 하는데요? 하고 싶은 일을 하겠지.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만약에 나라면 53분 동안 우물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텐데. 비행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사막에서 머문 지 8회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어린 왕자가 만난 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물을 마셨다. 그리고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너의 여행 이야기는 참 아름다워. 하지만 난 아직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고 마실 물은 이제 한 방울도 남지 않았어. 우물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내 여우친구는 꼬마 친구, 지금은 여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왜요? 우린 곧 목이 말라 죽게 될지도 모르거든. 어린 왕자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말했다. 비록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친구를 사귀었잖아요. 난 여우친구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는지 이 아이는 알지 못해. 배가 고픈지 갈증이 나는지도 모르고 햇빛만으로도 충분해 보여. 어느새 어린 왕자가 내가 하는 생각을 알았다는 듯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목이 말라요. 우리 우물을 찾으러 가요. 나는 지친 기색을 내보였다. 이 광활한 사막 한복판에서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너무도 무모한 짓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발걸음을 옮겼다. 나와 어린 왕자는 말없이 몇 시간을 걸었다. 어느덧 주위에 어둠이 내리고 밤하늘에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갈증 탓에 미열이나 꿈결처럼 몽롱하게 별들을 바라보았다. 어린 왕자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춤을 추듯 맴돌았다. 내가 물었다. 목마르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 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은 거예요. 나는 어린 왕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무슨 뜻인지 물으면 싫어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린 왕자도 매우 지친 듯했다. 그가 모래밭에 털썩 주저앉기에 나도 옆에 앉았다. 잠시 말이 없던 어린 왕자가 입을 열었다. 별이 아름다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구나. 어린 왕자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나서 나는 달빛 아래 펼쳐진 모래 언덕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사막은 무척 아름다워요. 사실 그랬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사랑했다. 모래 언덕 위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반짝이는 무언가가 숨어 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막의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사막이 신비롭게 빛나는 이유를 깨닫고 깜짝 놀랐다. 어릴 적에 나는 아주 오래된 집에 살았다. 오래전부터 전해온 이야기에 의하면 그 집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했다. 물론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보물을 찾으려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보물 때문에 그 집은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다. 내 집은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에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래, 집이나 별, 그리고 사막을 아름답게 빛내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아저씨가 내 여우 친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니 기뻐요. 어린 왕자가 잠이 들어서 나는 품에 안고 걷기 시작했다. 기분이 묘했다. 부서지기 쉬운 소중한 보물을 안고 가는 기분이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연약한 존재가 있을까 싶었다. 창백한 이마, 꼭 감은 두 눈, 바람결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 어린 왕자의 입가에 보일 듯 말 듯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또 생각했다. 잠든 어린 왕자가 내게 이토록 감동을 주는 이유는 아마도 꽃 한 송이를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 때문일 거야. 마치 불꽃 같은 장미가 그의 마음에 빛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자 어린 왕자가 더 연약한 존재로 느껴졌다. 불꽃은 잘 보호해야 한다. 한 줄기 바람에도 꺼질 수 있으니. 이렇게 하염없이 걷다가 동틀 무렵 우물을 발견했다. 어린 왕자 8화를 읽어드렸습니다.